불빛이 켜져 1, 2, 3 숨겨둔 맘이 wake up suddenly No more waiting hit the light Flash hard thunder tonight So run it up 따라와 이 순간은 never stop Nine sparks one sky Flash hard we own the night 안녕하세요, A1입니다. 오늘 미니맥스 H3 모델이 출시됐죠. 오늘 출시된 만큼 아주 많이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오픈소스 영상 생성 모델 중에서 정말 탑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성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i2V나 R2V에서 정말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설명을 포함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델을 다운받고 바로 컴퓨터에서 쓸 수 있는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맥스 모델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되는 모델이 많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텍스트2V, i2V 그리고 R2V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이 링크는 제가 유튜브 쪽에 따로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스 형태로 보는 게 약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PDF로 만들었는데 혹시 이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디스코드 채널에 제가 올려둘 테니까 이 자료 그냥 다운받아서 편하게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PDF를 통해서 링크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T2V 모델 필요한데 디퓨전 모델 다운받아야겠죠. 디퓨전 모델 이쪽에 URL 부분에서 컨트롤 누르고 클릭을 하면 탭으로 열려서 다운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미니맥스 H3 FL2VA 프론드 인트 8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세이프 텐서 모델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바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텍스트 인코더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공식 URL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링크 클릭하면 허깅 페이스 페이지로 넘어오는데 약 16기가, 한 15기가 정도 다운받아질 겁니다. 여기 QN NVFP4라고 되어 있는 이 세이프 텐서 파일이고요. 똑같이 다운로드를 해주세요. 어떤 폴더에 저장하는지는 다 다운받고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디오 VA와 오디오 VA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씩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주면 돼요. 자, 비디오 먼저 클릭해서 허깅 페이스에서 이 비디오 VA라고 되어 있는 모델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오디오 VA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운을 받아 주시면 돼요. 이렇게 T2V에서 모델을 다운을 받으셨으면 사실상 여러분들은 미니맥스 H3를 쓸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T2V와 i2V에서는 디퓨전 모델이 모두 같습니다. 디퓨전 모델부터 텍스트 인코더, VA까지 모두 같고 R2V에서만 이 R2V, 레퍼런스 투 비디오에서만 이 디퓨전 모델이 지금 FL2VA에서 REF2VA라는 모델로 바뀝니다. 나머지 텍스트 인코더와 비디오, 오디오 VA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퓨전 모델만 하나 더 다운받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T2V에서 방금 모델 다 다운받으신 분들은 여기 R2V까지 한꺼번에 다 다운받아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 R2V 쪽으로 내려와서 링크 클릭해 주시고요. 허깅 페이스로 넘어와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끝입니다. 다운로드를 모두 받으셨으면 파일들을 저장 폴더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디퓨전 모델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 configure 들어가시고 모델스 들어가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디퓨전 모델스라고 되어 있는 폴더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이쪽에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FL2VA 모델과 REF2VA 디퓨전 모델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 모델이에요. 텍스트2V 모델, i2V 모델, 그리고 레퍼런스 투 비디오 모델 넣는 곳이 이 디퓨전 모델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텍스트 인코더를 보겠습니다. 자, 뒤로 가기 하신 다음에 아래로 조금 내려보시면 텍스트 인코더 폴더가 있거든요. 모델스. 여기에 아까 QWEN 모델 다운받으셨던 거 넣어주시면 됩니다. MVFP4 버전으로 넣으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들어와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VAE 남아있죠. 뒤로 가기 해서 VAE는
내려보시면 VA라는 폴더가 또 있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아까 다운받았던 오디오 VA 그리고 비디오 VA 두 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H3 모델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모델을 다 다운받으셨으면 ComfyUI 실행시켜서 이 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반드시 최신 버전이어야 되고요. 업데이트 안 되신 분들은 노드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최신 버전으로 설치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본 템플릿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하면 바로 나와요. 여기 왼쪽에 템플릿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 실행시켜보면 아마 가장 먼저 뜰 거예요. 여기 이미지 투 비디오, 레퍼런스 투 비디오, 텍스트 투 비디오 있는데 하나씩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텍스트 투 비디오를 먼저 클릭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노트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일단 옆으로 빼두고 노드를 보면 상당히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노드는 항상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노드를 확인하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언팩해서 다시 조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좀 보기 어렵다. 그럼 처음에는 에러가 안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져 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워크플로우를 좀 분석하고 남은 스타일로 좀 개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언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고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다시 팩을 되돌리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노드가 간단해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느냐인가 합니다. 저는 대처하기 좀 힘들어서 이렇게 서브 그래프로 묶지 않고요. 이걸 언팩을 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근데 언팩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언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여서 제가 저만의 스타일로 이걸 다시 좀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T2V, I2V, R2V를 설명해 볼게요. 거의 똑같고요. 제가 몇 개 조금 불편한 것만 개선해서 올려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방금 그 T2V 워크플로우를 제 스타일로 조금 풀어서 만들어낸 워크플로우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쉽고요. 번호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진행되는지 제가 붙여놔서 이 흐름대로 설명을 진행해 볼게요. 이 워크플로우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디스코드에 T2V, I2V, R2V 다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1번 영역으로 한번 확대해서 이동을 해보세요. 제가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1번입니다. 1번은 대부분 모델과 이미지 이런 세팅을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워크플로우에는 1번 영역에 이 모델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다운받아서 로컬에서 폴더에 집어넣었던 디퓨전 모델, 클립 모델, 이 텍스트 인코더 그리고 VA 2개 이쪽을 1번 영역에 제가 세팅을 해뒀어요. 여러분들 모델명이 모두 동일하면 이쪽에 빨간색으로 안 뜨고 저처럼 이렇게 다 인식이 된 상태로 뜰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모델 인식이 안 된다 그러면 F5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내가 파일 제대로 넣었는데 이름이 조금 바뀐 것 같아. 그러면 이 모델명을 한번 클릭해서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T2V 한다고 했잖아요. T2V의 모델은 반드시 이 미니맥스 H3의 FL2VA여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REF랑 FL2 이렇게 두 가지 모델, 디퓨전 모델 받았잖아요. REF는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는 모델로 작업할 때 이 REF 모델인 거고 T2V랑 I2V 할 때는 이 FL2VA 모델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 우리 하나밖에 다운 안 받았죠. 텍스트 인코더는 이 NVFP4 모델인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VA는 비디오 그리고 오디오 모두 다 다운받아져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영역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2번 영역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선들이 조금 복잡하게 올라간 것 같지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선을 조금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리라우트라는 노드로 연결을 해둔 거예요. 리라우트 노드는 큰 역할은 아니고 선 조금 깔끔하기 위해서 일종의 멀티탭 같은 역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지저분하게 이렇게 뚝뚝
뚝뚝뚝 서로 가로질러 가면서 연결되는데 이렇게 위로 빼서 연결을 했다. 선이 좀 잘 보이게 구성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1번에 있는 모델들이 2번에 겹칠 일은 없어요. 그래서 2번 영역으로 넘어와 보시면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면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프롬프트가 가장 중요하죠. 텍스트 투 V인데 텍스트 투 V에서는 프롬프트가 모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영상을 만들 것인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프롬프팅 해라 라고는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GPT를 통해서 미니맥스 H3 모델을 쓰는데 10초짜리 영상 만들고 싶다. 찡 여러분들 입력하시고 프롬프트 달라라고 하면 잘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한번 FPS 컨셉의 프롬프트를 가져와서 만들어 볼게요. GPT에서 FPS 컨셉 프롬프트를 만들었고 이쪽에 인풋 텍스트 부분에 그대로 그냥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꼭 영어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어로 써도 잘 인식을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2번 밑에 내려보시면 이 해상도 사이즈와 시간을 결정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해상도 사이즈에 대한 가이드는 여러분들 이 워크플로우 보시면 옆에 사이즈 세팅 레퍼런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픽셀이나 멀티플은 여기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이 멀티플 같은 경우는 32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32를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웃풋 같은 이 픽셀의 사이즈가 32의 배수로 모두 떨어지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모델의 특징상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메가픽셀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즈로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바꿔주면 됩니다. 지금 제가 0.4로 되어 있잖아요. 0.4 메가픽셀은 864 곱하기 480 사이즈의 픽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 1920에 1088로 하고 싶다 그러면 메가픽셀이 2.0이죠 2.0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메가픽셀, 너무 큰 용량은 여러분 생성에 큰 방해가 될 수 있고 처음에 테스트할 때는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PC 사양이 조금 좋지 않다 그러면 가장 가볍게 0.2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0.4로 864에 480 할 거고요. 16대 9가 아니라 저는 9대 16으로 하겠습니다. 쇼츠 비율로. 자, 쇼츠 비율로 하면 지금 16대 9가 864 곱하기 480이니까 480 곱하기 86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이 플로트 형태의 몇 초 동안 이 영상을 만들 것인지 이 듀레이션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건 제가 조금 개조를 해둔 이 워크플로우라서 모양새가 약간 달라 보이지만 똑같아요. 여러분들 처음에 템플릿에 있는 그 노드를 뜯어보시면 그것도 똑같이 이 듀레이션이 매스 익스프레션으로 들어가서 이 미니맥스 H3의 랭스로 들어갑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매스 익스프레션이 아마 닫혀 있을 거예요. 기본 노드엔 닫혀 있는데, 닫혀 있는 이유가 굳이 알 필요 없으니까 닫아 놓은 거거든요. 굳이 여러분들이 이 복잡한 수식을 알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뭔가 조금 딥하게 파고들겠다가 아니면 굳이 이건 건드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를 10초로 준다고 해도 이게 10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랭스 부분은 결국에는 프레임입니다. 이걸 한번 뜯어보면 프레임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초짜리를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이 10초짜리를 만들려면 몇 프레임을 짜야 되는가? 그 프레임을 현재 미니맥스의 H3 모델과 결합했을 때 최적의 값을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초짜리 프레임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라서 이 매스 익스프레션까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고 이걸 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플로트 듀레이션 부분에 이 숫자를 몇 초로 내가 설정을 할 것인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럼 내가 10초짜리를 만들겠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5로 바꾼다 그러면 5초짜리 영상이 되는 겁니다. 이 익스프레션까지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해상도에서 비율 설정을 했잖아요. 그 설정한 너비와 높이의 값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쪽은 3번입니다. 이 3번 컨디셔닝 하는 쪽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요. 어떤 것들이 모여들냐면 1번에서 클립, 텍스트 인코더와
비디오 VA가 들어가고 너비와 높이 그리고 총 몇 초 동안 지속할 것인지 그 프레임 수가 이 3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3번 영역의 미니맥스 H3 이미지 투 비디오 노드가 텍스트 투 비디오를 사용할 때 쓰는 노드이기도 하고 I2V를 만들 때 쓰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보시면 이 퍼스트 프레임과 라스트 프레임 부분에 지금 비어 있죠. 비어 있으면 텍스트로 내가 제어를 하겠다 이 뜻이고 퍼스트 프레임을 넣는다 그러면 말 그대로 바로 I2V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T2V랑 I2V의 차이는 이 노드에서 이미지가 붙냐 이 3번 영역에서 이미지가 붙지 않느냐 이 차이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구성이 똑같아요. 자 4번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기서부터는 다른 K 샘플러 연결하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노이즈 만들고 가이더 그리고 샘플러 선택하고 베이직 스케줄러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샘플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RES 멀티 스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두시면 되고 베이직 스케줄러에서 약간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템플릿에서 제가 만든 템플릿 말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쓰게 되면 이 스케줄러가 아마 심플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심플도 물론 좋은데 이 config docs 부분을 들어가서 레퍼런스 투 비디오 쪽을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 스케줄러가 심플보다는 베타나 노멀에서 조금 더 잘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T2V나 I2V에는 그게 따로 적혀있지 않지만 베타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 베타나 노멀이 조금 더 좋을 수 있어서 저는 T2V, I2V 그리고 R2V 모든 방식에서 이 스케줄러를 현재 베타로 두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도 꽤 괜찮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건 한번 선택을 해서 차이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텝과 디노이즈는 25 그리고 1로 그대로 두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샘플러 커스텀 어드밴스 노드를 거쳐서 5번에서 최종적으로 비디오 디코드와 오디오 디코드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 다음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템플릿에는 이 노드가 없을 거예요. VRAM 노드와 비디오 컴바인 노드가 없고 바로 그냥 이미지와 오디오 합쳐서 크리에이트 비디오라는 노드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따로 구성을 했냐면 미니맥스 모델을 사용해 보니까 램과 VRAM을 상당히 많이 먹는데 그 중에서도 램을 조금 더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작업이 끝나도 컴퓨터 팬이 상당히 시끄럽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작업을 하기 전까지 이 캐시와 VRAM 등을 초기화해주면 잡고 있는 부분이 많이 사라져서 조금 더 쾌적하게 다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퍼지 VRAM이라는 노드를 붙였고 처음 설치를 진행하셨으면 이 노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싱 커스텀 노드 config 매니저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비디오 컴바인은 크리에이트 컴바인이랑 크리에이트 비디오랑 똑같은 역할인데 조금 더 기능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프레임 레이트가 나중에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프레임 레이트를 수정할 수도 있고 저장할 때 이런 포맷이나 그리고 압축률을 조금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디오 컴바인을 하게 되면 기본 CRF가 19인데 이 H264 MP4 포맷으로 했을 때 CRF가 19인데 한 5 정도로 주면 상당히 괜찮은 퀄리티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낮아질수록 파일 용량이 커지니까 이건 감안을 해주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기본 24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미니맥스 H3에서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프레임 퍼 세컨드가 24기 때문에 이 프레임 레이트를 24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내가 속도를 조금 임의로 낮추고 싶다 그러면 이 프레임 레이트를 조금 낮추거나 또는 속도를 더 올려야 된다 그럼 이 프레임 레이트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냥 크리에이트 비디오에서는 이런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디오 컴바인 노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미니맥스 H3의 워크플로우를 살펴봤고요. 지금 T2V 워크플로우긴 하지만 I2V 그리고 R2V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노드 한두 개만 바뀌는 수준이라서 기타 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이제 바로 한번 T2V부터 만들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번 영역에서 제가 프롬프트 집어넣었었죠. 이 FPS 관련한 한글 프롬프트였는데 이거 넣은 상태로 바로 한번 런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런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 영상 다 생성됐고요. 한번 결과 섹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뷰를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프롬프트로 FPS 관련해서 프롬프트를 줬거든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고 챗 GPT에게 10초짜리 FPS 1인칭 시퀀스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한글로 별로 제가 뭐 씬 몇 번 몇 초부터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안 주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건데 생각보다 이 지침을 잘 따라갑니다. 이 총으로 괴물을 쏘고 그 다음 뭐 폭탄을 던져서 터뜨린다. 이런 명령을 제대로 수행한 것 같아요. 퀄리티만 놓고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지만 T2V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상당히 좋은 퀄리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질은 우리가 처음에 해상도 설정할 때 이 메가픽셀 고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에 지금 우리가 0.4죠. 메가픽셀 0.4면 864 곱하기 480. 그런데 우린 9:16 비율이니까 480 곱하기 864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 퀄리티가 나온 겁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1080p 사이즈로 올라가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같은 프롬프트라도. 여기까지 T2V 워크플로우 설명과 생성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기술적인 설명은 이제 빼고 I2V랑 R2V를 조금 더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워크플로우를 끌어다가 바로 사용하는 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2V도 이 템플릿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만든 이 템플릿을 가져와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코드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I2V를 이쪽에 바탕화면에서 끌어다 놔 볼게요. I2V는 T2V랑 똑같습니다. T2V와 똑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죠. 이미지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고. 자, 처음에 T2V에는 이미지 넣는 부분이 없었죠. 자, 그런데 여기 이미지 넣는 거 노드가 추가됐고 3번에서 이미지 투 비디오에 이 퍼스트 프레임, 라스트 프레임 이걸 넣냐 안 넣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I2V는 기본적으로 퍼스트 프레임 가지고 하니까 이 퍼스트 프레임 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성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첫 번째 프레임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조금 재밌는 게 있어서 이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 귀여운 포메리안이 총을 들고 쏘지 못하고 뭔가 망설이는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도 이 상황에 맞게 GPT를 통해서 몇 초 단위로 어떻게 행동을 해라 라고 줬고요. 혹시 이 프롬프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것도 모두 디스코드에 정리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똑같아요. 1번 영역에서 모델은 그대로 T2V와 동일하기 때문에 두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와 초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이즈는 저는 이번에 가로 비율로 맞춰보겠습니다. 가로 비율 사이즈표 한번 대조해서 보면 메가픽셀은 똑같고요. 이전 T2V와 똑같이 0.4로 주고 아까는 9:16이었는데 지금은 16:9 가로 비율로 세팅을 하겠습니다. 10초 동일하게 줘서 생성해서 결과물 바로 봐볼게요. 자, 런 클릭 I2V 결과물 나와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제가 사용했던 이 퍼스트 프레임 이미지 노드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이미지가 제가 넣은 이 강아지 이미지인데 퍼스트 프레임 일관성이 정말 안 깨지고 잘 유지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한글로 프롬프트를 사용했었죠. 이 프롬프트는 이 강아지가 초 단위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복잡한 감정 표현이나 이런 손떨림 같은 것들요. 결과 어떻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명령을 너무 잘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건 해상도가 현재 864 곱하기 480 사이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퀄리티가 정말 좋다는 거죠. 다른 모델에서는 물론 조금
이전 모델이긴 하지만 이 정도 해상도에서는 많이 깨지고 블러가 좀 심해지고 카메라가 갑자기 돌아가고 그렇잖아요. 이 미니맥스 H3 모델에서는 이런 증상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복잡하거나 빠르게 움직이는 액션에서는 저해상도일수록 많이 깨진 게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프롬프트와 레퍼런스 일관성을 너무 잘 유지해주고 있고 고해상도로 뽑을수록 이런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현재까지 나온 오픈소스 모델 중에선 최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으로 R2V 레퍼런스 투 비디오 부분이 남아있죠. 그거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퍼런스 투 비디오 워크플로우도 이렇게 끌어다가 놓겠습니다. 큰 차이점 없어 보이죠? 네, 큰 차이점은 많이 없지만 한 두세 개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게 있습니다. 먼저 1번 영역으로 가면 모델 부분이 있죠. T2V와 I2V에서는 동일하게 썼지만 여기 R2V에서는 하나를 바꿔줘야 됩니다. 이 로드 디퓨전 모델을 REF2VA라는 모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투 비디오를 하는데 REF2VA 모델이 아니라 여기 FL2VA 모델이라면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투 비디오 때는 REF2VA가 들어간 모델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클립 텍스트 인코더와 VA는 모두 동일합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동일한 조건은 우리가 이미지만을 사용했을 때 동일한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비디오나 오디오를 쓰겠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레퍼런스 이미지만 가지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는 레퍼런스는 이쪽에서 맨 왼쪽에서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하나는 바이패스 처리를 해뒀어요. 이거 하나로 오늘 해볼 겁니다. 제가 준비한 이미지는 이렇게 먹방 느낌의 강아지 스토리보드를 만들어 봤고 이걸 인식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라 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I2V랑 거의 비슷하죠. 레퍼런스 이미지 넣고 프롬프트 넣고 시간초 비율 설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하지만 3번 영역에서 노드가 하나 또 바뀌는데요. 3번 영역은 이 미니맥스 H3 레퍼런스 투 비디오라는 노드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내용이 바뀌는데 레퍼런스 이미지 0, 1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0번이 곧 1번 레퍼런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기본적으로 두 개가 떠 있고 여러분이 하나 붙이면 붙일수록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도 붙일 수 있고 오디오도 여러분들이 레퍼런스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 추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이 노드 컨트롤 B를 눌러서 이 바이패스를 해제해 주시고 제가 조금 선 보기 쉽게 연결해 놨는데 이 레퍼런스 1번 영역에 있는 이 리라우트 노드를 이쪽으로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또 넣을 수 있게 칸이 생겨요. 이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레퍼런스를 대체 몇 개나 넣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답도 있는데요. 이 ComfyUI 독스 쪽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미니맥스 H3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래에 레퍼런스 투 비디오 프롬프트 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각 레퍼런스의 역할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한사항에 최대 몇 개의 레퍼런스를 넣을 수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는 한 번에 최대 9개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넣다 보면 최대 레퍼런스 이미지 8번까지 뜰 겁니다. 0부터 8 그러니까 총 9개가 뜨고요. 비디오도 3개 넣을 수 있고 오디오도 3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노드에 열리는 게 15개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나중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이 태그를 참조할 때 작성할 때 이런 태그 형태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입력한 레퍼런스를 이 태그에 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굳이 내가 쓸 필요가 없죠. GPT나 제미나이에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이런 프롬프트 팁이 있으니까 이 팁대로 H3에 맞게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라 라고 하면 되겠죠. 이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워크플로우로 돌아왔습니다. 3번 영역에 이 레퍼런스 투 비디오 노드를 보시면 한 가지 또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즈가 매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기존 i2v 노드에는 없었죠. 검색해보면 이미지 투 비디오 노드에는 이 너비, 높이, 랭스 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 이 레퍼런스 투 비디오에는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클릭해보면 맥스로도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매치와 맥스의 사이즈는 간단합니다. 자, 매치는 이 레퍼런스 이미지의 해상도 수준을 줄여서 처리를 하겠다. 그럼 줄여서 처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겠죠. 자,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레퍼런스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 맥스를 쓰시면 되는데 맥스를 쓰게 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VRAM을 훨씬 더 많이 잡아먹어야 되고 속도도 느린 상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하실 때는 저는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즈는 매치로 두고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영역은 T2V나 I2V랑 모두 동일한 내용이고요.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면 됩니다. 프롬프트는 아까 이 독스에서 이 태그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레퍼런스로 넣는 픽처 1에 대한 이 태그를 놓고 어떻게 행동을 해라. 그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샘플은 제가 이 샘플 또한 디스코드에 다 올려두도록 할게요. 한번 따라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샘플로 바로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런 느낌의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막 한글도 끼어 있어서 이게 잘 될까 싶긴 해요. 한번 이대로 놓고 제대로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run 클릭. 자, 영상이 모두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퍼런스 이미지 옆에 띄워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가져가서 이 스토리보드랑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레퍼런스 이미지 한 장이고 스토리보드 형태인데 한글까지 섞여서 약간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이 결과물이 이 스토리보드의 흐름에 맞춰서 최대한 일관성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해상도도 별로 높지 않은데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마지막에 뭐 이렇게 감사 인사하거나 전부 다 깔끔하게 비운 영상까지도 안 나왔지만 이건 시간초를 조금 더 늘리거나 프롬프트를 더 자세히 주면 그런 것까지도 쉽게 표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니맥스 H3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는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것도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몇 개월 뒤에는 또 최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이런 레퍼런스 이미지나 프롬프트 자료들은 모두 디스코드에 올려두었으니까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